AI를 사용하다 보면 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인 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에게 훨씬 좋은 답을 얻는 3가지 질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을 알면 AI가 훨씬 똑똑한 생활비서처럼 바뀝니다. 특히 AI가 내 상황에 맞게 답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여인갑 시니어 AI 응용 고참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I를 생활비서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한테 질문하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 똑똑하게 부탁하고 더 안전하게 부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AI가 내 상황에 맞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오늘 학습의 목표입니다. AI는 초안 도움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고요. 오늘은 핵심 기술 1번으로서 3줄 부탁 템플릿을 한번 알아보고 핵심 기술 2로서 되묻기, 다시 묻기를 또 알아보고 또 핵심 기술 3으로서 확인 질문, AI가 함부로 답해준 내용들이 정말 진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이 3가지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보면 AI는 정답 기계가 아니고 초안을 도와주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AI한테 물어볼 때 쉬운 말로 하고 짧게 하고 또 내 상황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질문할 때 3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볼 핵심 기술은 3줄 부탁 템플릿입니다. 지금 목표, 그 다음에 조건, 형식 이 3가지를 우리가 AI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표는 무엇을 원하는지 예를 들면은 모임 불참 문자를 써달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조건은 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기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또는 존댓말을 넣어서 써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번째 형식에 있어서는 줄수 몇 줄로 쓸 것이냐 또는 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말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짧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줄로 부탁할 때는 목표와 조건과 형식 이것을 우리가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 불참 문자 써줘 이렇게 하면은 AI가 우리한테 오늘 모임은 참석이 어려워요. 아쉽지만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고 존댓말을 써달라. 그럼 여기에 맞춰서 AI는 또 오늘 참석이 어려워요. 아쉽네요. 다음 모임 때 꼭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존댓말로서 써줍니다. 또 상황을 한번 2 문장, 즉 우리가 짧게 해달라 이렇게 형식을 주면 AI가 오늘은 사정이 생겨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뵐게요. 이렇게 AI가 주는 답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조건, 형식 이 3개를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핵심 기술은 되묻기 방법입니다. 다시 묻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해달라. 특히 예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짧게 해달라. AI가 너무 길게 답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 짧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세 줄로 해달라 또는 세 가지로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맞게 해달라. 내 나이가 몇 살이다. 나의 체력은 어떤 상황이다. 또 나의 일정이 언제는 바쁘고 언제는 좀 시간이 나고 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답을 달라 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AI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처음의 답보다 두 번째 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묻기를 우리의 AI를 활용하는 하나의 실력으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 없이 체력 올리는 안정형 4주 스케줄을 짜달라 이렇게 AI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4주 진행하는 이러한 스케줄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첫째 주는 걷기는 10분, 근력운동 1세트. 두 번째 주는 걷기 15분, 근력운동 하나 내지 2세트. 그럼 세 번째 주는 걷기 20분, 근력 2세트. 네 번째 주는 걷기 25 내지 30분. 어떤 근력 운동은 2세트 유지한다. 그래서 걷는 것도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10분부터 시작해서 30분까지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써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나이는 70대고 체력은 무릎이 안 좋다. 그리고 나는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 좀 수요일은 시간이 많다. 이런 조건을 주면은 AI가 또 다른 이러한 스케줄을 만들어줍니다. 첫째 주는 각 운동 1, 2세트, 걷기는 10분에서 15분.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를 하고 통증이 없으면 반복해서를 2번 하면 좋겠다. 세 번째 주는 수요일에 유산소 운동 20분 하고 근력 2세트. 그다음 네 번째 주는 수요일만 25분까지 무리가 없다면 하고 다른 날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바꿔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주는 것이 만일에 무릎이 바로 아프면은 이렇게 바꿔서 해라. 즉 걷기는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물속 걷기로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AI가 우리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세 번째는 확인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가 있는지 또는 AI가 실수를 하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실하고 불확실한 것을 나눠서 말해줘. 그러면 AI가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내가 추측한 것이다. 이렇게 또 나눠서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알려달라. 그럼 뭐를 주의를 해라. 세 번째, 이 알려준 것에 대한 그 내용의 출처가 무엇이냐, 또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이것은 어디를 참고로 했다 하는 것까지 또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돈, 또 법률 정보까지는 정리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최종은 전문가한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AI 생활비서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 줄 부탁 템플릿, 즉 AI에게 질문할 때는 목표, 조건, 형식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여 훨씬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묻기 방법입니다. AI의 첫 번째 답변이 끝이 아니라 다시 질문하고 조건을 추가하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 질문입니다. AI는 정답 기계가 아니라 초안을 도와주는 도구미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과 추측을 구별해 달라거나 주의할 점을 물어보거나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참 잡담 제56화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기억력이 점점 자연히 감퇴됩니다. 사용 방법을 외워도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실생활에서 잘 기억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문을 중심으로 실습을 합니다. 시니어 AI 응용 고참, 여인갑 고참의 설명으로 들어봅니다.